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전일 XRP, 리플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상승한 3,194원, 95원 요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일 이렇게 굉장히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는 야, 이거 3,400원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거 아니야? 계단 식으로 빠지는 거 아니야? 지금에도 매도해야 되나? 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일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은 어제 무슨 뉴스가 나왔고 왜 이것 때문에 움직였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급등락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 실업수당의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 밖보다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실업수당이라는 거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실업하게 되면은 정부에다가 저 실업했으니까는 돈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수당을 청구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일단은 실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업을 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결국 이거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뭐 관세니 어쩌니 이래가지고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실제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 밖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경기 둔화 진짜 되는구나 싶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급락이 나왔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급등이 나왔죠.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되면은 당연히 뭐 전체적으로 사람들도 돈도 안 쓸 때고 투자도 안 할 테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맞는데 바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경기 둔화보다는 경기 둔화에 따른 결과,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니까는 연준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금리를 인하해 가지고 경기를 좀 살리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뭐 주식 시장이라던가 그다음에 가상화폐 시장 직접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땐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 그러니까 뭐 어디 코로나에서 뭐 때문에 경기가 둔화가 됐다, 뭐가 안 좋게 나왔다,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배드 이즈 굿,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 오히려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안 좋고 실제 경기가 안 좋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 활동 못 하고 이제 이러니까는 결국 연준에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논리가 이렇게 작용이 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 나왔던 이 논리가 그대로 현재 시장에서도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는 오히려 금리를 떨어뜨릴 것이다 라는 논리로 인해서 주가에 반등이 나왔다는 거, 예전에 그 코로나 시기 때의 그런 로직이 다시 시작이 됐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왜냐하면 지금 관세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지지부진하네 어쩌네 뭐 협상 중이네 어쩌네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관세가 예전에 비해서는 일부 지금 실제로 완전히 해제가 된 게 아니라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의 영향이 실제 데이터로 나오는 2분기 말, 그러니까는 4, 5, 6월 달이죠. 4, 5, 6월 달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관세의 영향으로 실제로 뭐 무역량이 줄어들었네 아니면 뭐 성장률이 줄어들었네 라고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연준에서는 데이터를 보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걸 기대할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안 좋은 뉴스들이 이제 경제 지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올 텐데, 이런 게 나오면 나올수록 bad is good, 그러니까 이럴수록 전부 다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논리가 작용을 하면서 가격이 점점 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는 오히려 뭐라 그러죠?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살짝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 조성되고 있다라는 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5% 상승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리고 리플 자체적인 이슈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블룸버그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가상화폐에 관련된 ETF가 승인될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XRP 같은 경우에는 약 85% 정도 확률로 승인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솔직히 거의 승인이 된다라고 본다는 것과 다름이 없기는 한데,
어쨌든 1등은 90%고 2등인 이제 XRP가 85%이기 때문에 1, 2등 간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건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여요. 어쨌든 뭐 ETF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승인이 된다라고 보는 쪽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이 ETF를 신청한 신청사가 제일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많은 ETF가 생기게 되고 이 ETF들이 상장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일 많은 곳에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만큼 이제 높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ETF가 승인이 시작이 돼서 이게 승인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XRP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또 거기 발맞춰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 말은 곧 ETF 승인과 동시에 기관 자금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이제 준비를 전부 다 이제 맞춰놨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 높아지면은 그 높아진 유동성들이 기관을 통해서 XRP, 그러니까는 리플 쪽으로 갈 확률이 제일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연결해서 생각을 해 주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호재가 작용이 되게 될 텐데, 그럼 이제 XRP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뭐 이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점은 계속해서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쫙 연결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살짝 깨고 내려가긴 했지만은 바로 반등 나오면서 추세선 계속해서 지지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어쨌든 되게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지만은 완만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니까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기는 하긴 할 텐데, 그래도 난 좀 단기적으로 보겠다, 그래도 손절 라인은 좀 잡고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전 저점이 3,100원이었기 때문에 3,100원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는 일단 매도하셔서 수익 가능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추세라는 것 자체가 저점은 계속해서 올리고 고점도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걸 이제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상승 추세가 깨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추세를 보고 대응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현재 수익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추세가 깨졌는데 이걸 계속해서 다시 살리겠지, 다시 올리겠지 하고 지켜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추세 다시 타면 그때 매수하면 되니까 일단은 직전 저점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매도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지금 손실 중이라서 매도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기는 하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호재들이 길어봤자 6월 안에는 전부 다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6월까지는 좀 지켜본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이제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어쨌든 실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6월까지는 지켜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는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야, 근데 이렇게 너무 답답해서 못 보겠다, 답답해서 못 살겠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상승해도 1%, 하락해도 1%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그냥 재미가 없어서 못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렇게 지금처럼 힘 모으는 과정, 그러니까 좀 이 힘 모으는 과정이 좀 오래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힘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이런 급등세가 나오려고 하려면은 어쨌든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이제 좀 커져야 되는데, 결국 유동성이 커지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신규 자금이 들어올 만한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자리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성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잔잔하지만은 갑자기 이제 해일 몰아치듯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 놓고 있다가 지켜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특히나 이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야원만하게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현재 이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뉴스를 잘 파악하고 또 그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래량이라던가 이게 가격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지 더 가져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결정해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이 가능한데, 예, 현업이 있으시다거나, 그러니까 뭐 직장을 다니신다던가 아니면은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계속해서 24시간 쳐다볼 수 없다. 특히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뭐 휴일도 없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5월처럼 이렇게 연휴가 많고 이럴 때는 더더욱 군다거나 지켜보기가 좀 힘들죠.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놓치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뭐 수익이 손실로 바뀐다던가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시간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영상 찍어서 편집하고 올리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간 차이가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이 가격대와 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의 가격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중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고 대응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어쨌든 실시간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틀 전, 3일 전 영상 보고 오셔가지고, 야, 네가 하란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틀 전, 3일 전이랑 그러니까 뭐 1시간 전, 2시간 전만 해도 상황이 다른데, 이틀 전, 3일 전 영상 보시고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따로 이제 비공개 텔레그램 방을 하나 운영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뭐 예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실시간 관련 대응들, 실시간 대응 방법들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그냥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제 실시간으로 말씀드린 내용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뭐 매수해도 되냐, 그 영상대로 그대로 해도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꼭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서 대응하지 마시고, 지난 영상 보셨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들어오셔서 지금 상황이랑 그때 상황이랑 똑같은지 저한테 다시 한 번만 확인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 없이 그냥 들어오셔서 편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조금 기분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저한테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제 영상에, 지금 보시는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부담 없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는 리플 관련된 소식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단타 칠 수 있는 이 단타 코인들에 관련된 정보들, 그러니까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는 단타 관심 있으신 분들도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 뭐 단타 종목 잡으시는 데나 매수 시점, 매도 타점 잡으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자세한 이야기, 더 빠른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럼 텔레그램 방에서 뵐게요.